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샤오미 17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왼쪽은 잠깐만요. 다시 돌아갈게요. 왼쪽은 쓸모없는 알림이 나오니까 여기로 갑시다. 이제 여기에서 화면 녹화기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네요. 만약 화면 녹화기를 찾지 못하거나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아래로 스와이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편집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고 위쪽을 스와이프하면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 아이콘 라벨 표시를 선택하세요. 편집에 들어가면 각 아이콘의 라벨이 표시됩니다. 자, 저게 바로 화면 녹화기였습니다. 이제 이걸 체크하고 클릭하면 이 라벨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화면 녹화기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이 목록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녹화기를 찾으면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글이 맨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화면 녹화기가 보이면 처음에는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쯤은 들어가 보는 걸 추천드려요. 변경하고 싶은 설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해상도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데 여기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트가 24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엑스박스나 소니가 여러분에게 이게 시네마틱한 경험이라고 믿게 하려는 것과는 달리 사실 그들도 나중에는 입장을 바꿨죠.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별로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녹화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60으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60을 추천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90이 아닌 이유는요. 이 영상을 녹화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만약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업로드할 계획이라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60프레임으로 다운스케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프레임으로 녹화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본인뿐입니다. 휴대폰에서 직접 볼 때만 그렇고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60이 가장 적당한 지점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비디오 품질인데 이는 비트레이트로 설명됩니다. 가끔 녹화한 영상이 움직일 때 이상하게 픽셀이 깨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천천히 선명해지거나 선명함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낮은 비트레이트 때문인데 사실 최근에 직접 테스트 해봤어요. 초당 1메가비트. 그러니까 가장 형편없고 낮은 비트레이트로 해도요. 적어도 휴대폰에서 볼 때는 화질이 정말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 이제 보통 저는 16, 어쩌면 24까지도 사용할 것 같아요. 마치 그 영상이 대형 TV 같은 데서 재생되는 것처럼요. 이건 이미 1080p 해상도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움직임이 있을 때 해상도가 흐릿해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16에서 더 높게 올려도 실제로는 큰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에서 24로 올린다고 해도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초당 얼마나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메가비트로 녹화하면 1분 동안 60메가바이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으로 설정하면 그 저장 공간이 16배 또는 24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옵션을 선택하면 저장 공간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기기에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TV 같은 큰 화면에서 본 적은 없지만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휴대폰에서 볼 때는 심지어 확대해서 봐도 24와 32의 차이를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가장 높은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사운드입니다. 시스템, 마이크 둘 다
또는 아무것도 녹음하지 않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스템 사운드로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둘 다 녹음할 계획이라면 헤드폰 같은 것을 꼭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둘 다 녹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휴대폰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 사운드를 내부적으로 녹음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출력될 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받아서 2번 녹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원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 아래쪽에는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토글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탭 표시, 버튼 탭 표시 또는 터치 제스처 표시 같은 것들입니다. 이 옵션은 게임 플레이 녹화에는 약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안내 영상을 만들 때는 오히려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해서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재생할 때 뭐든지 녹화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녹화를 종료할 때 잠금 화면 옵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창을 닫고 다시 토글을 찾아서 간단히 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오버레이가 나타나고 4가지 다른 옵션이 표시됩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코드 폴더는 오직 화면 녹화 파일만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설정과 닫기 옵션도 있습니다. 이제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열 수 있습니다. 몇몇 앱을 이렇게 넘겨볼 거고 녹화가 안 되는 앱들도 넘겨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 같은 앱들이 실제로 여기 존재하거든요. 자, 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이제 열렸네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샤오미는 여기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곧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스크롤하고 있는 보이는 콘텐츠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로그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 기기에서 처음 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알림이나 안내도 뜨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 녹화에도 보이도록 여기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할게요. 어쨌든 녹화가 끝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네모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녹화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녹화를 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클릭하면 바로 화면 녹화만 볼 수 있고 아니면 갤러리 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화면 녹화가 가장 최근 항목으로 바로 보이거나 나중에 찾으려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2번째 탭으로 이동한 다음 스크린샷 및 화면 녹화라는 앨범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갤러리 앱이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좋은 기능이 있어서 둘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다른 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먼저 재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완전히 검은 화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일부 다른 앱들이 이 기능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앱 위에 고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 그걸 찾거나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넷플릭스가 완전히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보셨죠? 그리고 이 기능이 존재하는 목적은 기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넷플릭스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는 예를 들자면 은행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휴대폰에 악성 코드 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앱이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 다 다른 앱 위에 그릴 수 있는 동일한 기능을 사용해서 이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악성 코드가 당신의 입력을 스크린샷하거나 녹화하려고 한다면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녹화한다면 은행의 보안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은행 앱들은 이 기능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경우에는 결제 확인용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등 스크린 캡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기능이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단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수익을 보호하는 게 당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기네 쓸데없는 것들을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그건 그들 마음이죠. 타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 마세요. 현재 이 앱은 기기 기능을 아무런 권한 요청 없이 침해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앱에 어떤 종류의 권한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앱을 실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앱은 어떤 권한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계정조차 없기 때문에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 약관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미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쓰레기에 돈을 내고 있다면 그걸 녹화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공정 이용 fair use 하에서라면 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 예를 들어 30초 정도로 제한된 기간 내라면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유하는 게 그 정도라면 기술적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공정 이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거는 명백히 공정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여기서 대놓고 여러분이 공정 이용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습니다. 이제 당신 자리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아, 개쓰레기야. 자,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원하는 걸 녹화하고 싶은 분들은 브라우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까지는 엄밀히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걸 보여줬더니 그 웹사이트가 DMCA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레디트 이런 걸 찾기에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넷플릭스 무료라고 검색해서 레디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는 Pstream, MV와 같은 사이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인데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여드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본 다른 사이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히 알아요. 이런 사이트들은 전체 목록이 있어서 본인에게 딱 맞는 분위기나 디자인을 가진 걸 골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이트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 특정 도메인을 이용해서 그와 동등한 다른 사이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게 되는 사이트들은 무료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녹화하거나 화면 캡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요. 따라서 넷플릭스가 강요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냥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사실상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심지어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료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불필요한 것들과 불편함도 제거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개를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짜증나는 점이 있는데 바로 당신을 리디렉션해서 새 탭에 광고를 띄웁니다. 몇 초 쉬었다가 화면을 한 번만 눌러도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꽤나 짜증납니다. 이런 것보다 덜 짜증나는 걸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